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더라이트쇼 양화진의 선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용준 장로입니다. 오늘은 이 홀 선교사 가족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홀 선교사의 가족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홀 선교사 가족묘에는 3대에 걸친 6분의 가족이 여기 이제 계시는데요.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이 두 분이 이제 부부시고, 에디스 홀은 그 딸입니다. 3살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셔우드 홀도 윌리엄과 로제타의 이제 아들이죠. 그 다음에 메리언은 셔우드의 아내. 그 다음에 프랭크는 셔우드와 메리언의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낳자마자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래서 윌리엄과 로제타 부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아들 부부인 셔우드와 메리언, 그리고 어린 두 자녀들이 3대에 걸쳐서 6명의 가족으로 이렇게 양화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그 셔우드 홀 선생 공적비라고도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993년에 셔우드 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대한결핵협회가 이렇게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 선교사 가족은 6명,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잠들어 계시는데,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인생의 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조선 땅을 향해서 아낌없는 그런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런 가족입니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홀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가장에 해당되는 윌리엄 홀인데요.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평양에 그때 개척을 했던 의료 선교사시고요. 평양에 남산현 교회와 광성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분은 1860년생이고 캐나다 출생입니다. 캐나다 출생이고 퀸즈 의과대학, 뉴욕 벨리뷰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죠. 원래 이분은 의사는 생각을 별로 안 했고, 다른 일을 목수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길 생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1887년 모디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학생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선교를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는 중국으로 가시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디 목사님의 수련을 통해서 선교를 결심하게 됐고, 이제 의사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수업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나오기 전에 뉴욕에서 빈민가 의료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빈민들을 상대로 그런 의술을 베푸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셨고, 1891년에 미국 감리회 선교사로 이제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1년 먼저 들어와 있던 여자 선교사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게 되죠. 이 시절에는 이제 1891년, 92년 이 때라고 하면 서울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들어오기 직전 1890년에는 헤론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순직을 하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겨울에 입국을 하셨어요. 12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 오자마자 평양, 의주 이런 쪽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그때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으로 이쪽 의주까지 먼 길을 다녀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때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892년에 다음 해죠. 8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 홀 선교사가 평양 지방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사실 이 평양 지방이 이렇게 나중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 시절에는 이렇게 선교에 녹록한 지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상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서양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당시에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 주택도 한 채 구입하고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주택을 구입을 하고 이 주택을 근거지로 해서 여기다가 진료소를 차리고 또 이제 전도소를 차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그때 구입했던 한옥집이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1893년에 이르러서는 예배를 시작하고 이 예배를 시작한 것이 남산현 교회가 됐습니다. 남산현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평양에서 쭉 이렇게 이제 부흥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해방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거기 그 교인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남산교회입니다. 남산교회가 옛날엔 회현동에 있었고 제가 어려서 출석을 했던 그런 교회인데 남산교회가 지금 강남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산현 교회를 홀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 교육 사업도 시작을 하십니다. 노병선이라는 분을 통역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름을 광성학교라고 했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재 광성고등학교 됐습니다. 이처럼 평양에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이제 애썼습니다. 주로 이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1894년 5월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이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가족이라 그래봐야 이제 부인 로제타 홀하고 또 그 아들이 셔우드 홀이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6개월 정도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평양으로 이사 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가족이 평양으로 이사 왔을 때 이걸 아주 굉장히 평양에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아주 그 여자와 또 아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줄을 세워서 구경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로제타 입장에서 보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좀 거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 때문에 평양 시민들하고 이제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기꺼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잘 견뎌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양이 여러 가지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만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당시 그 평양 관찰사가 민병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보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몰리고 여러 가지로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외국 사람들 들어와서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뭐 선교사 부부는 어떻게 외국이니까 할 수가 없고 거기 같이 일을 하던 한창석이라는 분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 해서 한 8명 정도를 잡아가는데 또 장로계 쪽에 일하던 분도 한석진이라는 분도 같이 잡아가고 해서 감옥에 투옥을 하고 뭐 굉장히 고문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제 막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 김창식 이분은 거부를 하고 거의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이제 분주하게 어떤 외교 채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명으로 운동을 해서 그야말로 그 처형되기 직전에 이렇게 살려내게 되죠. 이 김창식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의 첫 번째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초기에 이런 평양에서의 선교 사역을 활발히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중에 보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894년 이때가 굉장히 조선 땅에 어려운 일이 많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연초에는 가보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서 남쪽 지방으로부터 굉장히 큰 이제 폭동, 소용돌이가 어떤 농민혁명의 어떤 소용돌이가 벌어졌고 이것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청나라 군대 또 일본 군대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그 사이에 또 여러분 아시는 가보경장의 어떤 개혁 조치가 내려지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았던 그런 해가 1894년인데 이때 이제 홀 선교사가 평양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9월 달에 와서 이제 그 평양에서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9월 15일에서 9월 17일 사이에 평양성 전투가 청나라와 이제 공격하는 일본군 사이에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 전쟁통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온 가족이 다시 서울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제 10월 초에 이르러서 이제 그 홀 선교사가 평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장로의 마페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마페 선교사하고 이제 다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의사로서의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구호 활동 이렇게 또 벌이게 되는데 사실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홀 선교사는 여기에 이제 개의치 않고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투 직후라 많은 부상병들이 있었고 길에도 많은 그 말하자면 시신들이 널려 있는 그런 굉장히 전염병에 또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그래도 이분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이제 그 구호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 이분이 과로와 또 전염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고 해서 주변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서울 쪽으로 철수를 했는데 결국은 1894년 11월 24일 이제 이분이 이제 과로와 전염병, 발진 티푸스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5살. 정말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데 불과 이 땅에 온 지 한 2년하고 3년을 채 못했어요. 2년 한 11개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아까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참 그 주변을 또 가족을 돌아보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이때 이제 부인이 로제타 홀 당시 한 30살 정도 됐었고요. 아들이 돌 정도 된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딸 에디스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분이 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평양으로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이 이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 간 것을 후회하지 마오. 나는 주님을 위해 그곳에 갔고 그분께서 보상해 줄 것이요.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부인 로제타에게 남기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모양을 옆에서 지켜봤던 마펫 선교사가 이게 우리 홀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 있죠. 홀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가 죽었고 주님이 명령하심에 기꺼이 한국에 왔고 다시 명령하심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위대한 신앙, 위대한 사랑, 위대한 자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마펫 선교사가 고인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2년 11개월을 이 땅에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우리 홀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양화진에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됐는데 우리 홀 선교사의 무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봉분이 있고요. 봉분이 이렇게 풀이 나 있어요. 사진 설명에는 1894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보다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풀이 한번 났던 걸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한강이 보이고요. 한강 건너편에 있는 쪽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등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른쪽에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이 홀 선교사 무덤 바로 옆자리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처음 소천하신 선교사 헤론 선교사가 묻힌 자리가 바로 그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이런 제임스 홀의 무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되는 로제타 쇼드 홀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여성 의료인 육성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사 또 간호원을 육성하는 데 애를 많이 썼고요. 이에 필요한 의료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기홀병원이라고 해서 큰 병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땅에 특수교육의 어떤 길을 열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작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1865년 뉴욕 출생이고요. 남편 윌리엄 홀은 카나다 사람이었죠. 이분은 이제 뉴욕 미국 사람인데요.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꿨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졸업해서 교사로 잠시 재직을 했었는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와서 강연하는 걸 듣고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이제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분도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나 하면 남편이 된 윌리엄 홀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두 분이 아마 첫눈에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방금 그 자리에서 별로 결혼을 못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윌리엄 홀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가기로 이렇게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또 그에 비해서 로제타 홀은 이제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으로 가기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임지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결혼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1890년 먼저 1년 먼저 이제 윌리엄에 앞서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 땅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남아서 중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기도 조선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선교 본부와 의논을 해서 윌리엄도 1년 후에 조선 땅으로 선교지를 바꿔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1892년 6월 달에 두 사람이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서 또 결혼을 했다는 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결혼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사연들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자 선교사, 그러니까 처녀로 여자 선교사가 이제 출범을 할 때 한 5년 정도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뭐라면 서약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서약을 아마 이 로제타 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걸 옆에서 누가 봤냐면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걸 보시고 이거 좀 이분은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제타 홀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사역을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본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결혼식도 두 번을 했대요. 왜냐하면 홀은 윌리엄 홀은 카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영사 앞에 가서 영국 공사 앞에 가서 결혼식을 했고요. 또 이제 로제타 홀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또 미국 공사 앞에서 또 결혼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조정에서도 이걸 축하를 해서 왕실 군악대를 보내는 가운데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 되는 윌리엄 홀은 평양을 사역지로 택했기 때문에 평양을 오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고 또 로제타 홀은 이 땅에 와서 오자마자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의사니까 상동 시병원 그리고 보구역원에서 여성들 환자를 상대로 열심히 의료 사역을 합니다. 뭐 많은 이제 예화들이 일들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여자 환자가 왔는데 화상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붙은 그러니까 화상이 어느 정도 치료됐는데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붙었다 그러죠. 그걸 이 환자를 이제 그 로제타가 이제 분리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붙었던 거를 분리하니까 이제 피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자신의 그 피부를 여기다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로제타 선교사가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식하게 돼도 이게 타인의 피부이기 때문에 자리를 완전히 잡지는 못하지만 당분간 이 피부를 덮어놔야 어떤 습기가 날아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균이 들어오는 것도 방지를 해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조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환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일하던 분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그 보구여관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성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했겠죠.
여자 의사도 없었고 여자 간호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여성 의료 인력을 육성을 하는데 굉장히 그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양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그 여맹학교, 여자 맹인을 위한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 것이 1894년에 이제 로제타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교인 중에 오석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복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이 이제 조선 한지에다가 말하자면 기름을 먹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작한 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점자를 통한 교육이 처음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1894년 11월에 남편 윌리엄 선교사가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본인과 아들 하나와 또 임신 중에 있는 딸 이렇게 남겨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출산도 또 남아있고 또 사실 본인도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전에도 한번 소개했을 텐데 우리 박에스더 우리 김점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영어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보구여관에서 통역도 하면서 의료기술도 같이 이제 배워 왔었는데 미국에 가면서 이제 대육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결혼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그 박유산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결혼을 시켜서 이제 부부를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김점동이었는데 남편 성 박씨를 따라서 박에스더 이렇게 서양식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편 부부가 이제 미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부부를 잘 서포트를 해서 이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인데요. 이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졸업을 해서 한국인은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이런 여의사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미국에서도 그냥 이 두 부부를 잘 서포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윌리엄 홀의 전기도 집필을 해서 이것을 판매도 하고요. 또 다니면서 모금 활동도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이제 1897년 한 2년 3년 지나서 다시 조선 땅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입국을 해서는 일단 평양으로 가시죠. 평양을 가셔서 평양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뉴욕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로제타 홀이 점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프랑스식의 그 점자가 있었고 뉴욕식의 점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글 맞춤법하고 이렇게 잘 맞춰보니까 뉴욕식이 더 좋겠다 해서 뉴욕식 점자를 우리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자법이라는 걸 만들죠. 이 점자법을 가지고 이제 그 평양 여맹학교 앞에 얘기했던 그 오복래를 중심으로 한 평양 여맹학교를 중심으로 이 점자법을 가지고 이제 맹인들의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1906년에 와가지고는 평양 맹아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점자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말하자면 한글 맞춤법에 의한 최초의 점자법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한 30년 지난 후에 박두성이라는 사람이 1926년에 와서 이제 한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한글 점자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훈맹정음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훈맹정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제대로 된 한글 맞춤법에 의한 점자법이 이제 될 때까지 한 30년간 이 로제타 홀이 만든 점자법이 이제 맹아들을 교육하는데 사용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97년 2월에는 이제 기홀병원이라는 큰 그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홀을 기념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편의 유산, 또 조의금,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모금했던 금액들,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판매 대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홀병원을 큰 병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또 광해여원이라고 해서 여성을 상대로 한 치료소를 또 세웁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뭐가 있었죠? 보구여관이 있었죠. 보구여관에 해당되는 광해여원을 또 평양에 세워서
여성들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딸이 그때 이제 유복자로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 1898년 3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열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했지만 회복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3살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로제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또 3살의 그 참 이쁜 딸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3살 딸을 양화진에 또 이렇게 안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이 로제타 홀도 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걸 잘 이겨내고 이 땅에 맡았던 소명을 사명을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그 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여기에 또 평양 외국인 학교도 설립하게 되죠. 이 외국인 학교는 이제 그 당시 1900년도에 와서는 쇼우돌 큰 아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 7살 정도 돼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니까 마침 그때 이제 평양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도 또 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를 로제타 홀이 주관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09년에는 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제 농학교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그 오형석의 딸 오복래, 이 오복래가 점자책을 읽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보면 이 오복래는 나중에 일본 유학까지 가요. 일본 유학까지 가서 일본에서 그 맹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평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여관에서 이제 환자를 물리치료하고 뭐 이런 일에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평양 명화학교에서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1917년에 와가지고는 평양에 있던 사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나이가 한 50대 초반, 52세 정도 되는데 평양에서 이런 일들을 잘 이렇게 또 다른 기관에 잘 말하자면 사역을 이전을 하고 본인은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한 5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1897년에 세워진 평양 기홀병원이고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개의 건물이 나와 있는데 멀리 있는 건물이 이제 기홀병원에 해당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명화학교의 건물 사진입니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는 모양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병원이 에디스 기념병원, 그러니까 3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딸 에디스를 기념하는 그런 이제 어린이를 위한 기념병원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모두 다 평양에 이런 기홀병원을 중심으로 세워진 병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큰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1917년에 서울로 와서 서울에 있었던 그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1923년에서 26년까지는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뭐 50대 중후반 그래서 60대 초반의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그 당시 나이라면 노인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 나이에도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인천에다가도 부인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천 기독병원, 현재 있는 인천 기독병원이 되겠는데요. 올해가 인천 기독병원 세운 지 100주년 되는 그런 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 인천 부인병원을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우게 되고 또 그거와 별도로 인천에도 간호원을 육성하기 위한 그 인천 간호 전문 보건대학이 이때 또 세워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의료인을 이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서울에 세웠는데요.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여성 의학 교육기관이고
이것이 1938년까지 28명의 여자 의사를 여기다 이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 1938년에 와가지고는 이 강습소를 우석학원이라는 데서 인수를 해서 여기가 이제 우석학원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우석학원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 우석학원이 쭉 이제 우석대학교로 발전을 하고 여기에 의과대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제타 홀이 세웠던 그 여성들을 위한 의학 강습소가 나중에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고요. 이게 1971년 와가지고 이 우석대학 의과대학이 고려대학교에 이제 합병이 됩니다. 고려대학교랑 합격이 돼서 이게 이제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의과대학에 가면 그 설립자로 누구로 표시되어 있냐면 로제타 홀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저도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런 자료들을 봤는데 현재 고려대학 의과대학으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제 의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큰 대학으로 발전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제 1932년에 은퇴를 해서 귀국을 합니다. 이때가 나이가 68세, 한 43년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쭉 제가 적어보니까 여성 전용 병원을 2개 세웠고요. 여자 의학 강습소를 2개 세웠고, 소아과 병원을 2개 세웠고, 간호학교를 또 2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맹아학교와 농아학교를 각각 1개 세웠고요. 초등학교를 1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핵 요양병원을 하나 세웠고 또 고등학교도 하나 세우는 그런 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43년에 그런 그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뉴저지에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그 유고를 양화진으로 모셔와서 남편과 그 딸이 잠들어 있는 양화진에 이제 같이 합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로제타 홀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야로 돼 있어서 말하자면 외국에 선교사로 가서 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당시에 뭐 200대 여성을 뽑을 때 이 로제타 홀도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참 이 땅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이 땅을 위해서 참 귀중한 일을 하셨는데요. 1893년에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났고요. 홀 부부의 아들로서 출생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 10대 후반에 중후반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갔던 학교가 오하이오주의 마운트 허먼 학교랍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어머니 로제타 홀이 그러니까 아들을 굳이 여기에 이제 입학시킨 이유가 아마 그 무디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잘 배우도록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셔우드 홀은 원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이제 어떤 그 사역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리언 버텀리라고 하는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메리언도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 부부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또 이분이 이제 그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조선 땅에 그 결핵을 어떤 퇴치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에 보면 뉴욕의 홀츠빌 서폭 결핵 요양소에 가서 이 결핵에 관련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 셔우드 홀 선교사가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이 한국에 있어서 결핵이 굉장히 말하자면 위중한 그런 또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당시에 세계적으로 보통 20명에 한 명 정도 결핵 환자가 있는데 이 조선 땅에는 5명에 한 명 정도의 그런 그 결핵 환자가 있었다고 하죠. 사실 결핵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에 있어서도 결핵은 상당히 그 심각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OECD 가입국 중에 말하자면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그래서 발생률도 10만 명당 70명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도 10만 명당 5명으로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리고 이게 2등이 라트비아라는 나라인데 여기하고도 굉장히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결핵이라는 질병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어떤 문학 작품이나 또 뭐 영화나 이런데 연속극 이런 데 보면 지금은 이제 심각한 질병을 보통 뭐 암이나 뭐 백혈병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결핵이 가장 그런 그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치료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전염도 되고 해서 굉장히 그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힘든 병이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셔우드 홀이 또 이렇게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소개했던 김점동, 박에스터 우리나라 미국에 가서 최초의 여의사를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가 1910년에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셔우드 홀에 있어서 이 김점동은 굉장히 이제 가족과도 같은 이모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핵으로 의사지만 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결핵을 퇴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결핵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1925년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926년에 부부가 같이 메리언과 함께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 들어올 때 이제 말하자면 로제타 그 어머니는 한 60대 초반 그런 나이로의 이제 아들 부부와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셔우드 홀 선교사의 사역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분이 1926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해주로 가게 됩니다. 황해도죠, 황해도에 해주 구세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원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또 해주에 의창학교라고 하는 또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또 교장 역할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주 구세병원의 원장으로서 이제 의료의 어떤 그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28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폐결핵 요양원 해주 구세 요양원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설립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는 치료를 하고요. 또 뭐 여기에서 앞장서서 그 폐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계몽 활동도 하고요. 또 여기 들어온 분들에게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범 농장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 이제 같이 여기서 오랜 기간 지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선진 농업 기술을 이제 여기 환자들과 함께 이제 배우면서 또 교육하면서 여기 자체 또 말하자면 야채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것도 조달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양을 운영을 하는데 이 요양원이 꼭 필요한 것이 폐결핵은 그 전염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라든지 또 굉장히 감염되기도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일반 병원에 같이 있게 되면 다른 환자에게도 또 위험도 있고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요양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또 여기에 그 폐결핵 퇴치를 위해서 또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1932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시라는 거 아마 아시죠? 이거는 덴마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를 판매를 해서 여기에 그 대금으로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게 된 것이 12월 달 되면
말하자면 성탄절이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표 옆에다가 이제 실을 붙여서 보내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 실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 판매 대금을 가지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1940년까지 9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1932년에 첫 번째 발행했던 크리스마스 실의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남대문을 그렸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도안을 뭘로 했냐면 거북선으로 했어요. 거북선이 이제 적을 물리친다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뭐죠? 결핵을 물리친다 해서 이렇게 거북선이 불을 뿜는 모양을 디자인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허락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대문, 또 대문이라는 게 이제 지키는 의미가 있으니까 남대문을 디자인으로 해서 여기 그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면서 또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서 결핵 퇴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1938년에는 잡지도 발행합니다. 요양촌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을 해서 또 결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예방과 퇴치를 위한 그런 그 홍보도 하고요. 그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잡지를 발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제 당국에 이제 말하자면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40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불편한 일을 하게 되는데 뒷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 그 화진포의 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진포의 성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마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고성에 가면 화진포라고 하는 이게 경치 좋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화진포의 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1938년에 셔우드 홀이 앞장서서 지었던 말하자면 이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휴양소입니다. 여기에 이걸 짓게 된 것이 그 전에는 그런 휴양시설이 선교사들을 위한 시설이 원산에 있었는데 이 즈음에 와서 일본에서 말하자면 그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동해안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화진표가 이게 굉장히 경치도 좋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 이제 머물게 됐는데 여기 이제 선교사들이 자주 머무르다 보니까 이 셔우드 홀한테 어떤 그 말하자면 혐의를 걸었냐면 뭐 사진도 찍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간첩 활동을 했다 이런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뭐 벌금형 뭐 이런 걸 매기게 돼서 이제 추방 이런 형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1941년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진을 잠깐 또 보시면 지금도 화진포에 가시면 김일성 별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졌었는데 그걸 근래에 와서 이제 복원한 것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왜 유명하냐면 오른쪽에 작은 사진을 보면 여기 맞아요. 김일성이 자주 와서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이죠. 그 김정일과 그 당시 여러 애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사진도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김일성 별장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1941년에 강제로 출국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됐는데 한창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고국으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마르다라는 지역에서 똑같이 결핵 퇴치 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하시다가 1963년에 은퇴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돌아가게 되죠. 이 땅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인도에 가서도 또 열심히 남은 기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지내는 동안에 1984년에 한국에서 이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제 광성고등학교에서 초청을 하죠. 사실 1984년 이전에 다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긴 하겠지만 또 한국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아마 그래서 따로 이렇게 초청을 못했다가 1984년에 이르러서 말하자면 그 셔우드 홀 부부, 셔우드와 메리온 홀 부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90대 초반의 나이, 그 다음에 메리온은 80대 후반 이렇게 나이였는데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환영 행사를 가졌고요. 또 정부에서는 그 결핵 퇴치 사업에 헌신한 그런 공로로 해서 국민 훈장, 모란장을 또 수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본인들은 이 일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감격하는 가운데 한국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한 7년 후에 1991년에 소천합니다. 그때가 쇼우드홀 선교사 98세,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98세였고, 그래서 4월 17일 날 양화진에 안장을 하는데 대한결핵협회장으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료 후 양화진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참 그 부인도 한 5개월 후에 따라서 소천을 하셨는데 95세, 이분도 마찬가지로 양화진에 안장을 해서 두 분이 나란히 이제 양화진에 묻히게 되죠. 양화진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또 누이 동생이 묻혀 있는 그곳에 이제 같이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일은 이분들이 이제 그 41년도에 이제 말하자면 강제 출국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9번 정도 매년 발행을 되고 발행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다가 해방 후에 그리고 6.25 전쟁 끝난 후에 중간에도 몇 번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는데 1953년에 대한결핵협회가 이제 새로 세워지면서 여기에서 그때부터 이제 매년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고등학교 때 이거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도 이거 발행하고 있다 그래요. 1984년에 쇼우드홀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던 때 이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연세 드신 모양으로 나와 있죠. 90대 초반, 80대 후반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뭐 돌아가셔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은퇴한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여비도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입고 갈 옷과 이것도 또 해드리기도 하고 빌려드리기도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영의 행사를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하고 또 누이 동생이 묻혀 있는 양화진을 방문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성고등학교에서 이제 환영의 그런 자리를 가졌을 때 본인이 참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I still love Korea.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본인에게도 한국이 참 잘 발전을 해서 본인을 초대했다는 것, 그다음에 굉장히 참 기쁘고 영광스럽고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홀 선교사 가족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좌측이 있는 분들이 우측부터 볼까요? 윌리엄 홀, 로제타 홀이 나란히 이제 아래 위로 부부죠. 좌측에는 쇼우드 홀, 메리온 홀. 젊을 때 모양이죠. 굉장히 젊을 때 얼굴이지만 가운데 가족 사진은 이제 로제타 홀이 아마 60대 초중반 때 아마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 사진인데 윌리엄 홀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같이 찍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윌리엄 홀은 불꽃 같은 열정으로 이 땅에서 정말로 뜨겁게 사역하고 하셨고 또 로제타 홀은 남편과 딸을 여인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 땅을 위해서 40년 넘게 이렇게 헌신하셨다. 그러면서 선교와 또 의료와 또 교육과 또 특별히 여성 의료인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 땅의 맹인 교육 또 농아 교육의 어떤 그런 특수 교육에 이 길을 열어준 분이 로제타 홀이고요. 또 쇼우드홀 부부는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 땅의 그런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홀 선교사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